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처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여버리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물려받은 친딸은 가짜 임신극까지 벌여가며 재벌가 안주인으로 앉히려는 끔찍한 계모. 오늘 그 추악한 마녀 공난숙의 민낯이 세상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25년간 키워준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과 친딸의 성공을 위해 나를 죽이려 했던 살인청 부업자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주하늘이 겪어야 했던 이 지옥 같은 배신과 그 끝에 찾아온 피해 복수극.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생생하게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어젯밤 공난숙의 비밀 서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하늘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동안 공난숙이 절대 열지 못하게 했던 벽 뒤에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친아버지 주상철 회장이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날 사라졌던 CCTV 하드디스크와 진퇴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이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주상철 제거 계획안. 타이틀부터 소름 끼치는 그 문건에는 공난숙과 진퇴석이 어떻게 주상철을 살해하고 그 죄를 덮어 씌울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공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공난숙 당신이 정말 아버지를. 하늘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뒷걸음질 치던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금고는 왜 열었어? 바로 공난숙이 데려온 친딸, 주영채였습니다. 영채의 비명에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이어 외출했다 돌아온 공난숙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의 손에 들린 USB와 서류를 본 그녀의 눈은 흡사 악기와도 같았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감히 내 뒷조사를 해? 내놔. 그거 당장 내놓지 못해? 공난숙은 하이힐도 벗지 않은 채 하늘에게 달려들어 물건을 뺏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25년을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다고요? 그러고도 내 앞에서 뻔뻔하게 어머니 행세를 했습니까? 하늘의 서슬 퍼런 일갈에 공난숙은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5년간 가면 뒤에 숨겨왔던 역겨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비 죽였다. 그 인간이 내 친딸 영채를 구박하지만 않았어도 내 핏줄을 찬밥 취급하고 너 같은 전처 자식한테만 재산 물려주겠다고 유언장만 안 썼어도 안 죽였어. 공난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주상철과 재혼하면서 자신의 친딸인 영채를 데리고 들어왔지만 주상철은 피가 섞이지 않은 영채보다 자신의 친아들인 하늘을 더 아꼈습니다. 그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공난숙은 내연남 진태석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어린 하늘을 가스라이팅하며 회사를 장악해 왔던 것입니다. 내 딸 영채가 건양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넌 그냥 걸림돌일 뿐이야. 25년 전에 내 아비 따라갔어야 할 놈이 너무 오래 살았어. 공난숙의 저주 섞인 폭언에 하늘은 치를 떨며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증거 경찰에 넘길 겁니다. 당신이랑 진태석, 그리고 그 더러운 욕망까지 싹 다 끝장내주지. 하늘은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공난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영채야, 잡아. 저놈 보내면 우리 다 죽어. 내가 건양 안주인 되는 것도 진세훈이랑 결혼하는 것도 다 끝이라고. 영채 역시 사색이 되어 진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주하늘이 증거를 훔쳐갔어요.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요. 소식을 들은 진태석의 반응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밝혀지면 난 끝장이야.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란 말이야. 공난숙은 수화기를 뺏어들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죽여. 사고사로 위장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어차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딸 영채만 살면 돼. 친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의부사들의 목숨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비정한 계모의 살인 교시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하늘의 차는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정원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의 손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 커브를 도는 순간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끈 거대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하늘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하늘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깨진 유리 파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뒤집힌 차 안, 피투성이가 된 하늘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USB를 쥔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원아, 미안해. 사고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차정원은 피범벅이 되어 실려 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하늘씨, 안 돼요. 눈 좀 떠봐요. 나 두고 가지 말아요. 하지만 뒤이어 도착한 공난숙과 주영채의 태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수술실 앞에서 울고 있는 정원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내 아들 물건 어디 있어? 사고 현장에서 가져온 소지품 내놔. 가방 어딨냐고. 정원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공난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아들이 죽어가는데 걱정은 안 하고 증거부터 찾아. 당신이 죽였지? 하늘씨, 당신이 죽이라고 시켰잖아. 그래, 내가 죽였다. 전처 자식이 내 친딸 앞길 막는데 어미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 내 딸 영채가 건양을 가져야 하는데 저놈이 방해하잖아. 공난숙은 정원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다급한 표정의 의사가 뛰쳐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장기 파열에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예요.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혈액원에 재고가 없어요. 가족분들 중에 수혈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의사의 말에 정원은 간절한 눈빛으로 공난숙을 바라봤습니다. 부탁드려요. 피 좀 나눠주세요. 그래도 명목상 어머니시잖아요. 하지만 공난숙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난 새엄마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내 피 아까워서
저런 놈한테 못 줘. 그리고 영채도 아빠가 다르니 안 맞고. 알아서 살리던가 말던가. 의사조차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 25년을 키운 아들이 죽어가는데 피 한 방울이 아까워 외면하는 계모의 잔혹함에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홍 셰프가 나섰습니다. 제 피를 쓰세요. 저랑 혈액형이 같습니다. 홍 셰프는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사실 홍 셰프는 주하늘의 친모와 자매지간이었던 이모였고 언니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곁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홍 셰프의 헌신적인 수혈 덕분에 하늘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의식을 되찾은 하늘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공난숙과 주영채는 여전히 병실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USB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진세훈과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휠체어를 탄 주하늘이 링거를 꽂은 채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찾으시는 게 이겁니까, 어머니? 하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살아있었니? 하늘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보낸 저승사자가 절 안 데려가더군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했거든요. 하늘은 진세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세훈 씨,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주영채, 그리고 장모님이라 부르는 공난숙의 실체를 보여드리죠. 하늘은 홍 셰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홍 셰프는 주영채가 숨겨두었던 가방을 병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아기용품이 아니었습니다. 생리대, 피임약, 그리고 복대와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배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세훈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홍 셰프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영채, 임신 아닙니다. 가짜 임신 쇼 벌여서 건양가 며느리 자리 꿰차려고 공난숙이랑 짠 겁니다. 하늘 도련님 죽여서 건양 차지하고 가짜 임신으로 진세훈네 재산까지 삼키려 했던 희대의 모녀 사기꾼들이라고요. 주영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진세훈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주영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임신이 가짜였어? 내 아이를 가지고 장난을 쳐? 우리 집안을, 나를 이렇게까지 기만해? 주영채는 엄마가 시킨 거야. 난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해야 된다고 했어. 라며 비겁하게 제 어미 뒤로 숨었습니다. 공난숙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야, 세훈 서방. 이건 모함이야. 저 전처 자식이 재산 욕심나서 우리 모녀를 음해하는 거야. 하지만 하늘은 가소롭다는 듯 USB를 재생시켰습니다. 병실 안에 있는 TV 스크린에 25년 전 주상처를 밀어 죽이는 진태석의 모습과 바로 어젯밤 공난숙이 주한을 죽여버려 사고사로 위장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공난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공난숙 씨를 살인 교사 및 살인 공모, 횡령 혐의로 주영채 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공난숙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발악했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공난숙이야.
저놈은 내 아들도 아니라고. 남의 자식 죽는 게 뭐가 대수야. 내 딸 영채만 잘 살면 그만인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핏줄에 대한 집착과 의부사들에 대한 증오만을 내뱉는 그녀의 모습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영채 역시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혼자 가. 난 몰라. 엄마가 다 시킨 일이잖아. 난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서로를 챙기던 모녀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위기의 순간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하는 탐욕스러운 모녀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침대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끝났습니다. 놈들, 제가 다 벌 받겠습니다. 정원은 다가와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씨,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하늘은 정원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정원아, 이제 우리 더 이상 아프지 말자. 악연은 끝났고 이제 우리에겐 행복만 남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이 말이죠. 시간이 흘러 1년 후 공난숙과 진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비참한 말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감옥에서도 내 딸 영채가 날 구해줄 거야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지만 주영채는 면회는커녕 자신의 살 길을 찾기 바빴습니다. 반면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은 하늘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건양그룹을 투명한 기업으로 재건했고 정원과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이려 했던 계모 공난숙. 그리고 그 어미의 비뚤어진 욕심을 먹고 자라 괴물이 되어버린 딸 주영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들 하지만 탐욕으로 얼룩진 더러운 피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남이 훨씬 더 가족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뒤집고 처절한 복수에 성공한 주하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악은 반드시 멸하고 진실은 언젠가 승리한다는 이 드라마 같은 결말이 부디 우리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금까지 드라마리 뷰탐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